제가 막내예요.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막내인데, 형님들이, 야, 막내 저렇게 학교 다녀가지고, 좀 많습니다. 아니, 11남매? 예. 그래서 이제, 저래가지고는 안 된다. 중학교도 진학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영월이라는 데로, 영월 읍내로 초등학교를 옮겼어요. 5학년 이제 말에. 그래서, 영월로 갔더니, 산골짜기에서 맨날 뭐 조그만한 데서 이렇게 살다가, 영월로 갔더니, 눈이 시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월로 가게 된 게, 좀 더 어렸을 때 내가 읍내 구경을 했었으면은, 사람이, 꿈이 좀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커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분교 다닐 때 3, 4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옛날에는 차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어린 애들을 걸어서 쌍용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쌍용인데 옛날에 우리 걸어갔습니다. 거기를 지금으로 치면 뭐 자연학습이라 해야 되나요? 견학식으로 쌍용 세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쌍용이라는 그 상호가 그 마을 이름이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쌍용 세멘트 공장에 견학을 갔는데 뭐 아저씨들이 막 모자를 쓰고 뭐라죠? 안전모 하이바 그런 거를 쓰고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세면 자루가 자동으로 막 당겨서 막 기계로 박아가지고 컨베이를 타고 막 나오고 저 위에는 큰 이 사이로 굽는 사이로 있어요 세면. 그게 굉장히 뭐 온도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뜨겁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던데 그런 게 큰 게 서서히 돌면서 거기서 세멘트가 만들어진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걸 이제 처음 느낀 거예요.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그때 제가 야, 나도 커서 공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생각에. 그래서 그게 이제 나 잊어먹지도 않는데 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또 현장도 자꾸 예전에는 뭐 완전 기름바닥에 먼지가 풀풀 나던 거를 정부에서 클린 사업을 통해서 자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전 장비라든가 기계, 바닥, 조명, 뭐 환경, 환기 뭐 이런 거를 클린 사업을 통해서 뭐 거의 무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 70%에서 뭐 90%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 환경이 많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소공인 이 활동을 하면서 일본이나 뭐 중국 이런 데 이제 단체로 우리가 좀 가보고 그러는데 일본 같은 데 공장형 아파트 그런 데 가보면은 우리 같은 기계를 가지고도 공장형 아파트에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주변을 환경이 이 정비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이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자꾸 좀 지원을 해주고 뭐 저리로 소공인들한테 이렇게 임대라든가 아니면 또 분양을 해준다면은 환경이 바뀌면은 일할 사람들도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물레동이나 신도림동에 공장이 지금 제가 대략 듣기는 물레동을 한 1,500개 정도로 보고 있고 신도림동을 한 500개 정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도림동은 제가 구청에도 좀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여기 실제 평가가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 우편 배달부한테도 물어봤더니 신도림동 자기가 한 20년 이상 했는데 한 500개 업체가 공장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들 동네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자리는 이런 데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할 사람을 찾으려면은 저희도 지금 뭐 조금씩 일이 좀 늘어나서 구인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은 노동부 구인 게시판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더더군다나 쉽지 않은 게 그쪽을 통해서 이력서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데에서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 그것을 중개 역할을 하는 데에서 서류를 구직하는 업체에다가 또 뿌리기도 하고 구인하는 사람들한테 뿌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점점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뭐 면접 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오히려 고르다 보니까 취업 잘 안 되고 서로 이제 일 맞아야 되니까요. 회사에서도 조건이 맞아야 또 이렇게 채용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구인한다는 것. 구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구한다는 게.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들이 이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어떤 그 지원 정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왜 지원자가 많습니까? 대기업 같은 데도 지원자가 많고 대기업은 어떤 이 복지라든가 급여 문제 이런 게 좀 높아서 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공무원들은 평생 이 연금으로 가지고도 정부에서 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장이 됩니다. 평생 이 노후가. 그래서 그런 게 되는데 지금 소공인들은 지금 뭐 작은 금액으로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판매 촉진이라든가 뭐 R&D 자금들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는 도움이 되지만은 근무자들, 기술자들한테는 그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 기술자들한테도 어떤 그 장인들도 좋고 근무 연수에 따라 가지고선 이 사람들한테 노후에 보장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신설해 주든지 어떤 대책을 좀 정부에서 세워달라는 거죠. 뭐 물론 또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돈이 들어가는 거를 지금 그 일자리 창출에 자꾸 이 강조하면서 쓰지 말고 기술자들 장래를 좀 복지라든가 노후의 어떤 이 연금 이런 거에 지원을 좀 해주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안정된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생산에 많이 또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소규모의 공장을 다녀도 학교하고 기업체 그러니까 공장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인정해주는 제도.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뭐 임의대로 막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론 교육을 일부 가미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선 학교의 명예를 걸고서 인정해준 제도.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뭐 내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몇 개월 있었다. 그러면 또 B라는 회사로 가면은 그거를 학교에서는 가끔 이제 이론 교육을 겸비해가지고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 경력을. 네. 그래서 어떤 호봉제, 기술의 수준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그런 거를 제가 한 2년, 3년 전에 그런 제도를 학교에서 교수들이 나와서 제가 홍보를 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레동 지원센터에서. 근데 그게 뭐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러다가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을 지금 이제 올렸잖아요. 이제 뭐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뭐 지원을 해준다 이런 거 이 정부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동사무소 아니면 뭐 구청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이 간담회나 세미나 가면은 그 담당 부서에서 나와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질문하라는데 저도 질문 좀 해보고 상담을 해봤는데 조건도 좀 여의치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직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정부에서도 상세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또 여건을 제시를 하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해주면서 너무 생색만 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 신도림동에도 이제 공장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 우리도 소공인 협의회를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앞장서가지고, 여기서 좀 생각이 같은 분들을 그 소공인 협의회 추진위원으로 제가 이제 추대를 해서 한 12분 정도를 제가 이제 같이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에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구청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지원 사업에 자꾸 요청을 좀 해보자. 왜? 주변에 보면은 미장원이나 세탁소에도 협회가 있어가지고 한 목소리로 또 이렇게 요구할 건 정부에도 요구를 하는데, 이 기술자들이 보면은 고집은 세고 단순합니다, 생각이. 그리고 굉장히 좀 이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닫아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을 안 열려고 그럽니다. 예. 그런 데에서 굉장히 좀 앞으로 개방이 좀 돼야 되고, 또 정보가 자꾸 또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로 자기네들 그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도 활용도 못하고 그건 뭐 남의 일이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클린 사업이라든가 정부에서 R&D 자금, 그 다음에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대출 제도, 또 기술 개발 그 소공인들 좀 소액입니다. 한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 기술 개발 자금이라든가 판매 촉진 자금 뭐 이런 것들 한 2, 3천만 원 해주는데 그런 거를 좀 소개를 해주고 알선을 해주려고 그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대부분이 거부합니다. 무조건 거부합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앞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지 말라고 자기들 공장에 방문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너무 거절합니다. 이 소공인들이 가보면은 지금도 사람 숫자가 찍은 데 가면 그 4대 보험이라 그러죠. 4대 보험을 안 넣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이제 그 이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또 저거 있죠. 하나가 또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한 4대 보험을 안 넣는 데가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조사해 가면은 그 나중에 또 뭐 강제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폐쇄된 생활을 좀 많이 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들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인관계 면에서도 폐쇄적이다 보니까 뭐 거래를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아주 이 마음을 좀 열면서 대하고 그 외에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이 마음을 닫아놓고 많이 삽니다. 내 기술 누가 또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뭐 응용하진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거래처 뺏기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요 사업종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폐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 로봇 방식이라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게 손님 테이블에 저희가 이제 터치패드를 여기 좀 큰 걸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습니다. 그게 이제 메뉴판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요. 그래서 좀 저쪽 방에 샘플들이 있는데 그럼 손님이 이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뭐 서빙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요 터치패드가 요걸 터치하면 여기 메뉴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어떤 메뉴를 시킬 것인지 수량을 몇 개를 할 것인지 해서 주문 메뉴를 누르면은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주방 요리사 앞에 모니터로 날아갑니다. 이게 무선으로. 근데 저쪽에 이제 저런 그 모니터가 주방 안에 있는 요리사가 보고 있는 모니터예요. 저게. 그러면은 요리사는 거기 보면은 몇 번 테이블에서 간짜장을 2개를 시켰구나. 예를 들면은 간짜장을 2개를 시켰구나. 그러면은 간짜장을 만들어 가지고 요 차가 주방 안에까지 들어가니까 여기다 올려놓고서 그 주문한 그 테이블 번호를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쫙 가가지고 씁니다.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주문하신 음식이 도착하였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이렇게 이제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손님이 자기 앞에 테이블에 앞에 도착한 거를 내려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먹고서 나중에 이제 그릇도 자동으로 이 배달차를 불러서 올려놓고 하면 주방으로 쫙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음식점들의 그 서빙 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다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편의점이라든가 뭐 분식점도 다 올라가고 지금 이 가맹 체인점들이 다 값을 올리고 있는데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그 제품이라고 이제 저희가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게 그 크기에 따라서 그건 뭐 틀립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지금 산정하는 거는 그 서빙 직원 인건비 한 사람 한 6개월치 정도 봉급이면은 그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슝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슝카. 왜냐하면 이 스타트 할 때 슝 하면서 슝 하면서 속도가 붙어가지고 샹 했다가 슝 하면서 쓰니까 이제 일본에는 그 이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해전초밥집에서 쓰는 게 있어요. 거기는 그 고속열차 있잖아요. 신칸센이라고 이제 그 이름을 빗대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우리의 자체적 브랜드로 이름을 만들자. 그래서 좀 빠르다는 느낌 뭐 이런 거를 KTX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도 한번 해봤는데요. KTX에서 나중에 또
왜 남의 이름 쓰느냐 또 뭐 그런 이의제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기 슝카라고 자체 브랜드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